이낙연 대표가 탈당한 이유가 바로 개딸 전체주의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개딸 전체주의라는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당에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전통의 민주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온통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방어하기 위해서 그 부채부 특권의 문제까지도 제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걸 다시 그걸 방어막으로 삼고 정말로 일단 이낙연 신당이 가지고 있는 창당의 명분이 무엇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국민들에게 비칠 때는 민주당의 분열 그 이상에서 아직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신당에 비해서 이낙연 신당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현역 의원들의 어떤 합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 힘을 보태려고 하겠지만 우선 당장 왜 창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국민적 명분을 분명히 하는 게 좀 우선해야 될 것 같다. 사랑해요 이낙연 사랑해요 이낙연 우리는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신당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대목을 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좀 먼저 봐주세요. 자,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그러니까 내년 올해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취지로 어느 쪽을 좀 지지하실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을 선호한다.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게 53이 나왔어요. 이게 견제론이에요. 이른바. 근데 반대쪽에는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 당선을 선호한다.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뽑겠다. 이게 39.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론이죠. 견제론이 앞서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이건 오차 바뀝니다. 지금요. 53대 39로 견제론이 앞서고 있는데요. 다음 좀 보시죠. 앞서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건 질문이 달라요. 취지는 비슷하죠. 질문 다른데 내년 총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당 후보를 뽑겠냐는 거죠. 아까는요. 정부 견제를 위해, 정부 지원을 위해 뭐 야당 후보, 여당 후보 약간 좀 이렇게 뭉뚱그린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1. 민주당이 조금 높죠? 하나 더 보죠. 앞서 나왔던 결과인데요. 역시 여기도 국민의힘 34, 민주당 39입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보실 거는요. 민주당 숫자입니다. 여기 민주당 숫자가 39가 나왔잖아요. 앞에 거 두 번째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면요. 거기도 민주당께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민주당 41이 나왔죠? 자, 맨 처음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 견제론, 그러니까 야당 후보 당선을 선호한다는 의원은 53입니다. 자, 그럼요. 배원찬 소장님. 예. 정부 견제론은 53인데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게 아까 41, 39가 나왔어요. 차이가 납니다. 이거하고는. 이 격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사실은 이번 총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고민, 민주연구원의 고민, 이해식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게 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같은 조사에서 여당 후보 당선 39%는 같은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정부 지원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 그런데 정부 견제는 53%. 19%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른바 채증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야당 밀어줄게. 이게 53%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4%밖에 안 납니다. 그것만큼 못 가고 같은 있단 조사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20% 약 19%, 약 20%는 어디로 간 거야? 중도가 안 들어오고 무당이 안 들어오고 수도권이 안 들어오고 2030 MZ세대가 안 들어온 거죠.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채증 현상. 이재명 대표 때문에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 밀어줄 생각하고 있는데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못 밀어주겠어. 이게 일종의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자이가르닉 이펙트입니다. 자이가르닉이라는 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이가르닉.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완성된 거나 미흡한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갈등이 있잖아.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있잖아. 뭔가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던 이 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 20여 퍼센트 포인트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실제 총선에서 구도는 좋은데 전반적인 환경은 좋은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왜 신당이 중요해지냐면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이가르닉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될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될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은 잘하는데 공천은 어떻게 될까? 언제든지 자이가르닉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과제는 이낙연 잡아라.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뭐 대수롭지 않게 특정인 만나는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빨리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신당이라는 것이 지지율이 9%, 10%라도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은 안 돼도 끌어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례대표에서 당선은 안 돼도 차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당을 붙들어라.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이가르닉이요? 자이가르닉 효과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권자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특히 이게 민주당과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관련해서 얘기도 꺼냈고요. 오늘 행사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이해식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이게 민주당에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결이 생각합니다. 다르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사실 당 대표로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출당을 당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계속 핍박을 받고 출당을 당했다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선 패배에 공동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뭐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본인의 어떤 살 길이라 그럴까요? 그걸 찾아서 탈당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민주당의 대다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아쉬워하는 게 이제 그 대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뭡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아닙니까? 야당의 한 일원으로서 본인을 위치 지우신다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선택지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평균만큼의 도덕성, 뭐 국민 평균만큼의 깨끗한 정치 그걸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프레임화했던 이재명
뭐 악마화, 이재명 죽이기 그런 프레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무조건 나가라. 당대표 그만둬라. 예. 이렇게 압박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민주당 당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 국민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이 그렇게 뭐 심하게 요동을 치면서 딸려가겠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그 국민의당 장당 때 안철수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에 있던 여러 의원들이 나가서 당을 새로 차렸었는데 그때는 호남 유권자들, 호남 국민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분열적인 그런 양상이 더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판적 논평을 해주셨는데 두 신당 지금 여야 각각 신당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걸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요 내용은요. 최용두 의원님하고 정기남 교수님이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야의 신당 움직임 각각 호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는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최성, 이석현 등 합류. 약간 좀 묵직한 정치인분들이 합류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4인방이죠. 비명 4인방. 김종민, 윤영창, 이원욱, 조용찬. 탈당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뭔가 이 정도면 시사한 거 아니냐. 합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움직임이 구체적이죠. 여기는 현역 의원들 포함해서.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지금 천하람, 이기인 등 합류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자회견했죠. 그리고 허은하 의원 이번 주 입장 발표인데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 밖에 다른 어떤 좀 뭐랄까요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 또는 현역 의원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최영두 의원님,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으로서 어느 쪽이 더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의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최근에 야당을 보면서 야당의 당대표 체제의 종언 시대다 이제. 이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돈봉투랑 걸 해가지고 지금 전직 당대표와 여러 현역 의원들이 지금 수사를 받거나 또는 구속된 상황입니다. 또 이낙연 대표가 탈당한 이유가 바로 개딸 전체주의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개딸 전체주의라는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당에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전통의 민주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온통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방어하기 위해서 그 부채부 특권의 문제까지도 제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걸 다시 그걸 방어막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이런 적은 없었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파열음을 냈던 것이 이제 이낙연 신당이고 지금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대통령께서 올 신여세 말씀하셨지만 이 운동권 정치에 대한 문제는 호남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한 절반 이상이 정말 운동권 정치는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부터 80년, 90년, 2010년, 2020년 40년 동안 이 운동권 정치로 내만이 절대선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그래서 윤미향이라는 의원 같은 분은 그래가지고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하고도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그런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런 상황을 이제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고 그런데 이걸 예전에 민주당은 이걸 노무현 정당 또는 김대중 정당은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사법 리스크에 봉착한 그래서 재판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에 갇혀 있고 그 이재명 민주당은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팬덤에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저희 상황은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러 이제 사연이 있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아까 혁신을 들여놓았던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 새로운 문법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당 혁신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또 정치 혁신도 새로 일어날 것이고요.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여당을
내년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시킬 수가 없고 또 그것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눈여겨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정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386, 486, 586의 운동권 문제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계속 앞서 나갈 겁니다. 계속 새로운 개념, 새로운 아주 그 정치한 접근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을 통해서 저희 한동훈 비대위의 혁신을 통해서 또 공천 혁신을 통해서 공천은 그 룰과 또 국민들과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만든 신당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겠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의 혁신,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도 의원님하고 이해식 의원님 신당 관해서 제가 말씀을 각각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딱 그렇게 명확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쪽 신당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쪽에서 나가는 분들보다 약간 이 분위기로 말씀을 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어느 쪽이 좀 더 신당으로서의 약간의 역할 또는 성공 이 가능성 어디가 더 높다고 보십니까? 그 뭐 도끼인 객끼인 것 같아요. 도끼인 객끼죠. 어떤 신당 창당의 명분 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로 반윤 반명만으로 국민들을 과연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거대 양당 어떤 체제로 수렴되는 양상도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신당의 어떤 파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어렵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양대 정당에 속해 있는 두 분께서도 지금 일정 부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신당의 의미를 찻잔 속 태풍이라든지 좀 폄하하는 의도를 내비친 측면도 좀 있어 보이시거든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가 정당 지지율과 이게 실제 현장의 투표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 배정천 소장이 잘 설명했습니다만 여전히 15%에서 한 20%에 달하는 이른바 아직 결심하지 못한 층이 있거든요. 그 층에게는 여전히 신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는 층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신당이 나름대로 가치와 비전,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 그 아직 결심하지 못한 유권자층이 상당한 반향을 거기에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낙연 신당의 경우에는 정말로 일단 이낙연 신당이 가지고 있는 창당의 명분이 무엇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국민들에게 비칠 때는 민주당의 분열 그 이상에서 아직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신당에 비해서 이낙연 신당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현역 의원들의 어떤 합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 힘을 보태려고 하겠지만 우선 당장 왜 창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국민적 명분을 분명히 하는 게 좀 우선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신당이 지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신당 또한 아까 얘기했던 15%에서 20%에 달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내려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제3정당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위 이른바 신당의 빅텐트를 친다라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발상이 없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력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 끝에 제3지대 정당이 뭔가를 같이 한다.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이거 텐트 표현 있죠. 빅텐트. 텐트가 크면 다 모일 수가 있잖아요. 다 비도 막을 수 있고. 그 빅텐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하나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저는 살아온 궤적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향점이 어떤지를 아직까지 서로 나누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게 있어가지고 이낙연 총리라는 분은 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또 성품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혁진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의 평가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본인이 상호 보완적이다. 그 신당들이. 그러면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예. 하나만 있어야지 2개, 3개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두 분이 각각 스스로 태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빅텐트를 갖다 딱 쳤을 때 예. 거기 대장이 누굽니까? 오. 이낙연 전 대표니까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입니까? 누굽니까? 두 사람 다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오. 내가 대표를 갖다가 하고 싶지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뭘 하겠다? 그 상석에는 그 빅텐트 상석에 누가 앉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결국은 내년에 배지를 달기 올해 예.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공천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해야 되는데 예. 그걸 누가 행사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회의원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민주당의 전 대표와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빅텐트를 갖다가 설정하는 것은 그거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영찬 소장님,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두 정치인이 손잡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 이렇게 사회과학에서 그럼 물어보면 없다고, 없을 쪽이라고, 없는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합당이나 또는 연대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 설명을 드릴 때 뭐냐면 사람은 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뒤에는 그들의 옆에는 그들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지층이 있거든요. 지지층이 안 합해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녹여 넣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지층까지 결합이 되려면 두 사람의 케미가 완전히 접착이 돼야 되거든요. 아. 이게 접착 정도가 아니라 심할 정도 협착 예.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끈끈하게 만들어내기는 짧은 시간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완전 밀착 예. 쌍둥이처럼 예. 그 정도로 가면 지지층들이 겨우겨우 흡수에 선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은 합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지층들은 합해지기가 어렵다. 아.